안녕하세요. 잘 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웰니스 유키입니다. 웰니스에 대한 제 고민을 공유합니다. 지난 영상까지는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세 가지 큰 축으로 묶어 효율적으로 방어하는 일상 속 예방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신체적 웰니스의 네 번째 이야기로 건강검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첫 단추, 나에게 맞는 검진을 찾기 위한 위험도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검진 항목에서 느끼는 혼란함을 확인하고 가족력, 과거 병력, 안 좋은 생활 습관을 정리하여 위험도 지도를 그리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험도 지도를 검진 항목 선택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챕터 1. 다양한 검진 항목에서 오는 혼란함. 우리가 건강관리를 결심하고 하게 되는 행동은 검진센터에 화려한 팸플릿을 펼쳐보는 것입니다. 다양한 검진 프로그램과 검사 목록을 보면 이 검사들을 한번 싹 받고 나면 모든 질병을 찾아내 완벽히 안심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신체적 웰니스의 관점에서 볼 때 목적지 없는 무작위 검진 쇼핑은 우리의 한정된 자원인 시간과 돈, 그리고 체력을 심각하게 낭비하는 가장 비효율적인 전략입니다. 한편 이 많은 검사를 다 받는 것이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도 어떤 검사가 나에게 맞는지 판단하기에는 기준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검진 항목이 나에게 필요한지를 선별할 수 있는 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모든 검사 장비는 각기 특화된 타깃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음파는 물과 연부 조직을 보는데 유리하고 컴퓨터 단층 촬영인 CT는 뼈와 복강 내 구조를 세밀하게 보는데 유리하며 내시경은 기관의 텅 빈 점막 표면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내 몸의 어느 부위가 취약한지 위험도를 전혀 계산하지 않은 채 전신 MRI를 찍거나 온몸의 CT를 다 돌리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필요 이상의 자원을 쏟아붓는 셈이 되고 오히려 이런 무차별적인 검사는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관에 자연스러운 주름이 지듯 물혹이 생기기도 하고 평생 놔두어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양성 결절들이 생겨납니다. 이때 분명한 목표 없이 과한 검사를 시행하여 발견된 이상 소견으로 인해 불필요한 공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상 소견에 대한 두려움이 과하게 느껴져서 권고되는 검사 간격보다 더 자주 검사를 받게 된다면 점점 검사의 목적이 왜곡되게 됩니다. 양성 결절의 가능성이 높아도 암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바늘로 찌르는 조직 검사를 감행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출혈이나 감염 같은 신체적 손상을 입기도 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며칠 동안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합니다. 물론 꼭 필요한 검사에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위험은 감수해야 하지만 받지 않아도 될 검사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굳이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검진의 시작은 내 몸의 취약점이 어디인지 미리 계산하는 과정에서 출발해야 하고 검진 후 이상 소견에 대한 흐름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챕터 2. 나를 파악하기, 가족력과 과거 병력이라는 뼈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의 현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검진 항목을 고를 때 기본적으로 나이와 성별을 기준으로 삼곤 합니다. 40대 남성이니까 50대 여성이니까 남들이 다 아는 수준의 검사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와 성별에서 한 발짝 더 나가 가족력과 과거 병력을 통해 내 몸의 진짜 취약점을 알려주는 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가족력은 단순히 유전자의 대물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학에서 가족력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특정 유전자의 결함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수십 년간 공유해온 식습관, 주거 환경,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라는 환경을 모두 포괄하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형제 중에 위암 환자가 2명 이상 있다면 단순히 위암에 취약한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온 가족이 찌개를 같이 떠먹으며 헬리코박터균을 공유했거나 맵고 짠 음식을 즐기는 식습관을 오랫동안 함께 유지했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위는 취약한 부분이 됩니다. 남들은 2년에 한 번 위내시경을 해도 충분하겠지만 이 사람에게 위내시경은 조금 더 중요도가 높은 검사가 되고 이상 소견의 유무에 따라 검사 간격도 더 당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병력은 내 몸에 이미 어떤 타격이 가해졌었는지를 보여주는 흉터입니다. 과거에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선종성 용종을 여러 개 떼어낸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의 대장 점막은 이미 세포 변이를 일으키기 쉬운 상태로 변해 있다는 뜻입니다. 용종이 생겼던 자리에 또 다른 용종이 자라나 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정상인에 비해 훨씬 높으므로 이 사람의 위험도에서 대장은 붉은색 경고등이 켜져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처럼 나에게 더 효과적인 검진을 짜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병력을 꼼꼼히 묻고 기록하며
내가 예전에 알았던 질병이나 들었던 이상 소견을 정리해서 내 몸의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챕터 3. 생활 습관이 만드는 취약점. 가족력과 과거 병력이 한 축의 취약점을 만든다면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안 좋은 생활 습관은 그 위험도를 더 크게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똑같이 심혈관 질환 가족력을 타고났더라도 누군가는 평생 병에 걸리지 않고 누군가는 40대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집니다. 그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가 바로 일상의 습관이 몸속 기관에 가하는 물리적, 화학적 타격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위험 요소는 단연코 흡연입니다.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면 단순히 폐만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가지의 발암물질과 독성 화합물이 폐의 모세혈관을 타고 즉각적으로 혈액 속으로 스며들어 온몸을 순환합니다. 이 독성 물질들은 혈관벽의 내피세포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결국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또한 이 독성 물질들이 몸 밖으로 배출되기 위해 신장을 통해 방광에 모이기 때문에 흡연자는 폐암뿐만 아니라 방광암, 신장암, 췌장암의 위험도가 상승합니다. 특히 10년 이상 담배를 피우셨다면 통계적으로 폐와 심혈관은 물론 비뇨기계 질환의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음주와 비만 역시 상당한 위험인자입니다. 알코올이 간에서 분해될 때 나오는 아세트알데히드는 1급 발암물질로 간세포를 직접 파괴할 뿐만 아니라 식도와 대장의 점막세포의 유전자를 변형시킵니다. 잦은 음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상복부 초음파와 위, 대장 내시경의 중요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한편 복부에 쌓인 내장지방은 그저 얌전히 있는 잉여 에너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염증 물질을 뿜어내는 공장과 같습니다. 이 염증 물질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대사 이상을 발생시키고 전신의 혈관에 만성 염증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복부 비만이 있는 사람의 위험도에는 만성질환과 관련된 심화검사와 심혈관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진이 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챕터 4. 위험도 지도 그리기, 취약점의 타겟팅. 이제 우리는 가족력과 과거 병력이라는 축과 나의 현재 생활 습관이라는 축을 통해 나의 몸의 취약점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축을 교차시키면 내 몸에서 가장 방어력이 떨어지는 곳을 나타내는 나만의 위험도 지도가 완성됩니다. 한정된 예산과 시간 안에서 건강검진을 세팅할 때는 이 지도에서 드러나는 취약점의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나 관련 학회의 권고안에 따르더라도 개개인의 기저질환이나 위험도에 따라 검진의 항목과 주기는 유연하게 변경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에 다양한 정보를 적어볼 수 있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조부모와 부모, 형제자매 중 암이나 심뇌혈관 질환으로 진단받은 분이 있는지 정리해봅니다. 둘째, 내가 현재까지 진단받은 질환을 정리해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질혈증 등의 만성질환은 그 전 단계부터 적어봐야 하고 지금까지 받았던 수술력도 정리해봅니다. 셋째, 널리 알려진 나쁜 생활 습관을 정리해봅니다. 치명적인 습관으로는 주 3회 이상의 폭음이나 흡연 여부가 있겠고, 수면은 충분한지, 신체 활동이 부족하지 않은지, 식습관은 건강한지 냉정하게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 타깃이 되는 기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취약점에 교집합이 되는 기관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심근경색을 앓으셨는데 나 역시 현재 담배를 피우고 복부 비만이 있다면 나의 가장 치명적인 타깃 기관은 심장과 관상동맥이 됩니다. 한편 어머니가 유방암을 앓으셨고 나도 평소 와인을 매일 즐겨 마신다면 나의 타깃은 유방과 간이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위험도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덜 위험한 기관은 아예 검사를 하지 말고 방치하라는 뜻인가요?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험도 지도의 목적은 자원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공받는 국가건강검진과 암검진을 검진의 기본 틀로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사비를 들여 추가적인 검사를 하거나 1, 2년 단위로 짧게 추적 관찰을 해야 할 대상을 고를 때 바로 이 위험도 지도에서 찾은 기관들을 타깃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챕터 5. 나에게 맞춘 전략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건강검진에 있어서 만인에게 통용되는 완벽한 획일적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유전적 설계도와 그동안 살아온 삶의 궤적이 찍어낸 흉터의 모양은 지문처럼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정답을 추종하는 것은 맞지도 않는 남의 옷을 억지로 껴입고 전장에 나가는 것처럼 위태롭고 비효율적입니다. 자신의 위험도 지도를 평가해본 사람은 또한 잘못된 정보나 공포 마케팅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특별한 증상이나 가족력이 없는 40대라면 굳이 매년 대장 내시경을 위해 진정제의 위험과 장정결제를 마시는 고통을 감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 헬스장을 등록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반면 뇌동맥류 가족력이 있고 혈압이 높은 사람이라면 남들이 사치라고 말하는 뇌혈관 MRA 검사에 기꺼이 투자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 한 수가 됩니다. 건강검진은 병원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해주는 성적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몸의 최고 경영자로서 나의 취약점을 미리 분석하고 그에 맞는 검사를 결정하는 주도적인 기획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그린 이 위험도지도 한 장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은 막아주고 생명을 효과적으로 연장시키는 최고의 전략 자산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그린 위험도 지도를 바탕으로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검진 항목들이 과연 의학적으로 생존율을 높이는 꼭 필요한 검사인지 아니면 공포심이 만들어낸 자원 낭비인 검사인지 냉철하게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몸은 단기간에 소비할 대상이 아니라 평생 함께 가야 할 기반입니다. 웰니스 유키였습니다. 바쁜 하루 속 나를 위한 시간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요. 8가지 웰니스 함께 채워가요. 작은 숨결에도 의미를 담아 지금 이 순간 평온을 느껴봐요. 균형 잡힌 삶 어렵지 않아요. 내일의 나를 위한 리처치 함께 만들어요. 웰니스 유키 Wellness 유키